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여성 장기 기사들의 멋진 진검승부가 기대되는 대한농삼 건강백화점배 9회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 진행을 맡은 김유정, 해설의 장민근입니다. 1회를 시작으로 벌써 9회를 맞은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은 우리나라 여성 장기인들의 등용문이자 영광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신인 선수들에게는 프로로 내딜 수 있는 시작이기도 하지만 전국의 여성 기사들이 참석하는 대회인 만큼 과연 여성 장기계 최강자는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회차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의 주목을 받는 대회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장기인들에게는 중요한 대회이자 축제가 된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 이 대회를 말하며 송은미 선수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물론 8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차지했지만 6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송은미 선수는 8번의 대회가 열리는 동안 우승 6번, 준우승 2번이라는 멋진 성적을 거두며 매해 더 멋진 경기를 선사했습니다. 지난 8회의 경우 김영숙 선수가 우승을, 송은미 선수가 준우승을 차지했는데요. 실제 여성 장기인들의 경우 송은미 선수나 김영숙 선수의 경기 장면을 보며 프로의 꿈을 키워나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여성 장기인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 먼저 이번 대회의 특징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총 16명의 선수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했는데요. 앞서 언급한 김영숙, 송은미 선수와 함께 박혜연, 이은성 등 실력파 선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 장기계에서 유명한 선수들과 함께 대회에서 처음 보는 선수들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서문영, 이영림, 이승아 선수 등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에 처음 출전한 선수들도 보이는데요. 과연 여성 장기계에 새로운 강자가 탄생할지 기대가 됩니다. 모든 선수들이 만반의 준비 속에 출전했을 텐데요. 이어서 대한농삼 건강백화점배 9회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의 첫 대국을 치를 두 선수의 프로필 살펴보겠습니다. 하는 프로 초단의 박혜연 선수로 평소 기풍은 유현상 수비형입니다.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전했습니다. 이어 초는 아마 2단의 이정희 선수인데요. 원악마 수비형 기풍으로 인천시 부평구에서 출전했습니다. 박혜연 선수의 경우 6회와 7회, 8회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에서 모두 3위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는데요. 네, 박혜연 선수 입장에서는 3회 연속 3위라는 성적을 거뒀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우승 타이틀을 거머쥐고자 대회에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정희 선수의 경우 8회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 8강까지 올라섰기에 올해에는 그 이상을 기대하며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첫 대국부터 아마 선수와 프로 선수의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그 결과는 어떨지 16강 첫 경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 시작에 앞서 대국 방식을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시간은 각자 15분, 초읽기는 30초 3회, 총 대국 시간은 60분으로 제한하는 점수제 방식을 적용합니다. 기물을 놓아주세요. 네, 두 선수 모두 수비형 기풍의 선수로 과연 어떻게 경기를 이끌어갈지 기대하면서 대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희 선수는 원악마 수비형 기풍을 갖고 있고요. 네, 박혜연 선수는 귀마 수비형 기풍을 갖고 있는데요. 프로 선수 중에도 몇 없는 면상 기풍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한 해 박혜연 선수 만만치 않습니다. 6, 7, 8회, 3회 연속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에서 3위를 거둔 선수인데요. 이 초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정희 선수가 아마추어 선수인 만큼 프로 선수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긴장을 너무 많이 하게 될 텐데요. 그 긴장감 좀 덜어내고 좋은 대국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응원해 보면서 관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배 9회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 박혜연 대 이정희 선수의 16강 1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해 박혜연 선수 대 초의 이정희 선수 시작됐습니다. 초반에 빠르게 기물을 옮기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 선수는 원악마 특유의 두 진마가 진출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박혜연 선수는 면상 기풍답게 포를 넘기고 상을 진출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한 해 박혜연 선수가 상을 지금 면자리에 놨는데 저는 굉장히 낯선 것 같거든요. 이런 게 프로 세계에서 좀 흔한 상차림 방식인가요? 아니요.
프로 세계에서도 면상 기풍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많이 드문데요. 그래도 조금 불리하다고 좀 알려져 있지만 좀 드문 그 포지션인 만큼 그 공략하는 거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해 박기현 선수 면상 포진 가지고 오늘 어떻게 경기 이끌지 한번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합병을 했어요. 네, 지금 면을 탄탄하게 보강하고 있죠. 초에서는 고등말을 쫓았고요. 초에 이정희 선수도 압박을 해주는 모습 초반에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고등말을 옆으로 이제 비키게 하면서 이 면을 좀 약하게 하려는 그 전략이죠. 네, 한해 박혜연 선수는 지금 이 시기에 빨리 수비를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면이 약한 만큼 궁수비를 빠르게 시작해서 면을 좀 보강하려는 모습입니다. 초에 이정희 선수가 조를 빠르게 진격시키고 있긴 한데 합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실까요? 네, 지금 조를 이렇게 밀어 올린 것은 차를 사선으로 진출시켜서 대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차를 사선으로 진출시켜서 합조를 해서 대를 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차를 내놔라, 교환하자라고 네. 하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해요. 아무래도 한에서는 대체하는 것이 나쁘진 않아요. 덤을 1.5점을 갖고 있는 만큼 대체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박현 선수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대체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수를 읽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경력이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또 새로운 방식을 할 것도 가능하다 생각했지만 바로 대처를 했네요. 네, 그렇네요. 역시 한에서는 대체하는 것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판단했네요. 네, 또 상대방이 대차를 요구했을 때 또 그거를 괜히 피하면 또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대차를 피하면은 이제 상대 찻길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네, 폭길에 있어서 차를 한 칸 밀어줬고요. 지금 박현 선수가 차가 있는 이제 좌변 쪽을 많이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를 한번 밀어줬긴 했는데 이 상태로 좌진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도 좀 들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우변에서는 차가 교환됐기 때문에 별로 이제 당할 게 많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박현 선수도 이제 좌변에서 이득을 취하려고 포를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박현 선수 지금 현 시점에서 좀 어떤 기물을 가장 먼저 취하고 싶어 할까요? 박현 선수는 지금 졸병대를 조금 해서 초의 차를 한번 위협을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포를 먼저 넘겨가지고 저 2선에 있는 차를 한번 위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해 박현 선수가 면상포진이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포를 굉장히 잘 활용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정희 선수라면 포를 빨리 공격하고 싶을 것 같지만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면을 공략하기에도 여의치가 않아서 먼저 한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모습이 되었는데요. 약간 덤을 가지고 있는 한이 공격을 먼저 시작하면은 초에서는 조금 기분이 안 좋죠, 확실히. 그렇죠. 면상포진이 단순히 좀 불리할 거라고만 생각해서 많이 또 사용을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양포와 또 차가 굉장히 또 부담스럽게 작용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포와 양포를 활용해서 차를 노리고 있어서 초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지금. 일단 마가 나왔습니다. 네, 한 템포 쉬어가는 거죠. 먼저 병을 밀 수도 있었는데 한 템포 쉬고 진마를 진출시켰네요. 한 수 한 수 박겨운 선수가 굉장히 또 고민을 많이 하고서 절대 지금 허투루 두는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진마도 진출을 잘 하면서 기물들을 앞으로 진출시키면서 공세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죠.
또 아마인 이정희 선수 입장에서 프로인 박현 선수와 대국을 이어갈 때는 아무래도 상기를 또 잘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자신이 있는 상에 대한 부담감도 좀 느껴질 것 같고요. 네, 그 면상포진 특성상 면상이 뜨는 그 자리들을 잘 못 볼 때가 많아요. 그것들을 이정희 선수가 잘 캐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상기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그런 부분이 포인트가 아닐까 또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박현 선수가 차 3선을 들어서 가지고 이제 3선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죠. 이정희 선수는 포를 넘겨서 양포 분할을 시도했고요. 박현 선수의 고민이 조금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기물을 먼저 움직일까요? 말을 좀 움직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마가 진출하는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가 앞으로 진출하면 이제 졸이 당겨지면서 마를 쫓을 때 마가 갈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양 선수가 모두 수비형 기풍이다 보니까 특히 아마인 이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언제 공격을 해야 될지 좀 답답함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덤을 이제 뽑아야 되는 초의 입장인 만큼 먼저 공격을 해야 할 경우가 가능성이 높은데요. 박현 선수가 지금 공세를 취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먼저 공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 선수 다음 수는 어떤 기물을 움직일지 궁금한데요. 예측을 해본다라면 지금 어떤 수를 둘 거라고 보실까요? 저쪽 좌변에 있는 독병을 한번 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병대를 요청하는 건데 초의 입장에서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차가 죽기 때문에. 한번 방금 손이 잠깐 가능했어요. 네, 확실히 저 수가 일반적인 공격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정희 선수 어쨌든 맞길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무시했고요. 일단 차를 쓸었어요. 네, 확실히 포획의 위협이 됐기 때문에 먼저 3줄로 피했죠. 박현 선수가 살짝 이제 공격을 하려는 시도를 하긴 했는데 일단 초에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병을 또 그대로 놔두기에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초에서 먼저 병을 취했을 때 상으로 취하는 건 좀 힘들거든요. 상길이긴 하지만 마로 취하는 것도 가능은 한데 저 마가 또 쫓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먼저 박현 선수가 먼저 취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박현 선수 수를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더 적극적으로 공격을 퍼붓는다고 한다면 박현 선수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좀 공략해보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실까요? 확실히 우변에서는 이제 기물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시도하기가 좀 어렵고요. 좌변에 포들과의 이제 양마가 다 있기 때문에 우변에서 전투를 계속 시도할 것 같습니다. 고민이 조금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네, 조병대를 취했습니다. 네, 확실히 먼저 취했죠. 마가 취했을 때 또 쫓기기 때문에 이 한데 박현 선수 입장에서도 빠르게 공격을 하려면 일단 조질이 없어져 줘야지 마음이 편하거든요. 네, 그렇죠. 말을 뒤로 뺐네요. 말을 앞으로 진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졸에게 돼 있고 이제 변에 있는 상에게 길이기 때문에 뒤로 피해서 이제 찾기를 확보했죠. 이정희 선수는 포를 넘겼어요. 네, 이정희 선수는 지금 포를 넘겼는데요. 지금 한에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좌변 끝에 있는 포로 상을 취하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상도 취할 수 있고 차도 지금 네. 진출한 상태에서 네, 차가 사선에 들어섰네요. 이정희 선수가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지금은 진짜 수가 났죠. 포로 상을 취할 수 있어서 그 무시하고 이제 우변에서 먼저 양득을 시도했습니다. 네, 일단 자진해서 조금 더 대응을 먼저 해줬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다른 싸움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네, 저 하포가 뜨게 되면은 한에서 이제 상을 취할 수 있는데요. 저 포로. 아까는 포가 차를 지켜주기 때문에 취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취할 수 있죠. 마루 포를 취하게 되면 차가 태를 취해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마루 취할 수는 없고요. 네, 54.5대 51. 이정희 선수도 좀 적극적으로 우진에서 좀 공격을 하려고 했지만 수비도 조금 먼저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조금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맞습니다. 우변에서 이득을 보려고 했지만 좌변에서 좀 손해를 발생시켰네요. 일단 덤점수가 있는 상태에서 한혜선 지금 점수를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네, 역습을 통해서 이제 역전을 했죠. 김을로도. 여기서 더 집중해서 일단은 점수를 빼앗기지 않고서 기물을 취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포를 걸었는데요. 포가 넘어가기보다는 포가 중앙마를 취하면서 더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일단은 박현 선수가 공격하는 부분을 빠르게 수비를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공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까 수비를 했었으면은 그래도 대등하게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포가 중앙마를 취하게 되면 양마를 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포 하나로. 그렇게 되면 초에서는 공격할 기물이 포밖에 안 남아서 확실히 한이 많이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박현 선수 지금 먼저 보이는 기물을 취할지 또 그 다음의 수는 어떻게 될지 고민을 먼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중앙마를 취했을 때 그 이후 수순들을 한번 보는 것 같습니다. 역시 프로 기사라서 그 뒤의 수까지 다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라면 보이면 바로 취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점을 또 박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반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프로 기사이기 때문에 수익기가 엄청 깊죠. 예리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시간을 다 쓰더라도 지금 상황이 엄청 중요하다는 걸 박현 선수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정희 선수도 긴장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정희 선수 입장에서 지금 이 시간을 동시에 활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조금 대응을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포가 중앙마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현 선수도 포가 중앙마를 취했을 때 마로 중앙포를 이제 취할지 아니면 마 하나라도 살리고 그 다음을 기약할지를 한번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한해 차까지 있어서 말을 십자로 옮기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 초의 이정희 선수인데요. 양 선수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아직은 박혜원 선수 기물을 잡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현 선수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확실히 넘어가는 것보다는 취하는 거를 할 것 같았는데 네, 점수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54.5대 46입니다. 네, 지금 그렇게 됐죠. 포를 취하게 되고 이제 차가 취하면은 점수 차는 더 벌어지게 되겠죠. 지금이 덤 점수인데 말을 취하게 되면 6.5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부분 그리고 그 이후까지 박혜원 선수가 좀 고민을 하느라고 좀 수익기가 길어졌던 것 같아요. 네, 초에서 상을 잡을 수 있었는데 중앙조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중앙조를 지켜줬고요. 박현 선수도 말을 진출시키면서 상을 간접적으로 지켰죠. 조금 전에 합조를 하는 것과 차로 상을 취하는 두 가지 수 중에서 뭐가 조금 더 이정희 선수에게 유리했을까요? 제 생각엔 아무래도 상을 취해서 공격적으로 나가서 하는 게 좋아 보였었는데 지금 차가 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에서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또 선수들의 심리는 한 번 공격적으로 대응을 했는데 공격을 받았으면 그 다음엔 또 움츠러들면서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이번엔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박현 선수는 이득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좀 쉬어갈 타이밍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틈을 타서 한 번 더 공격적으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초에 이정희 선수는 차 하나, 포 두 개입니다. 상대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물 측면에서는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차를 한 칸 들어섰죠, 이정희 선수가. 살을 어떻게든 수비한 다음에 다음을 기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박현 선수가 그걸 안 기다려주네요. 말을 질투시키면서 상을 내주더라도 막아 뜨면서 면포를 위협하겠다. 이거를 위협했습니다. 한 번 기회를 잡은 만큼 이 기세를 조금 끝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정희 선수도 이제 고민이 좀 깊어집니다. 네, 만약에 차가 상을 취했을 때 마가 앞으로 뜨면서 면포를 걸었을 때 그 후속 수순들을 좀 검토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취하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지금 제 생각으로는 취했을 때 한해 역습, 마가 뜨면서 면포를 걸고 그 공격수를 방어하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취했네요. 네, 일단은 취했어요. 이 포가 그럼 무조건 빼앗기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자리에도 지금 유리한 자리가 없는데 박현 선수가 병을 취할지 아니면 앞으로 떠서 표를 걸지. 그래도 공격적으로 갔었다면 앞으로 가겠고 그냥 이득 보고 좀 천천히 가겠다 하면 병을 취하는 것도 가능은 해 보입니다. 네. 조를 잡고 그다음에 네. 포를 잡는 순서대로 절하며 갈 것 같아요. 네, 조를 잡고 장군수를 이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바로 면포를 잡으러 가서 이득을 계속 보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이득을 보는 거죠. 조를 잡는 대신에. 박기현 선수 다시 한번 수유기에 들어갔습니다. 현 시점에서 이정희 선수 입장에서 본다라면 지금 일단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분은 차로 보이거든요. 차를 통해서 뭔가 새롭게 분위기 전환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좀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차와 양포를 활용해서 공성을 위협하기 위해서는 차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든 수를 내야 되는데요. 초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를 진격시켜서 수를 내기에도 조리 많이 아직 진격을 못한 상태죠. 포를 이용해서 일성 공격을 하기에도 저 기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수가 딱히 큰 수가 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공격을 하더라도. 지금 박현 선수 차례이기 때문에 박현 선수가 어떤 수를 둘지 그거에 따라서 방어를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현 선수 44.5 대 41이지만 굉장히 좀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네, 아까 상을 공짜로 내줬었잖아요. 상을 내주는 대신에 공격을 이제 감행했는데 조를 취할지 앞으로 떠서 면포를 위협할지 이 두 수를 아주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이 좀 수를 고민하고 있는 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정희 선수는 바로 이제 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 살을 들어서 수비를 했고요. 지금 차가 한 칸 들어서서 살을 위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칸 들어서 살을 위협했을 때 이제 포에 힘을 받아서 차가 살을 취하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한 칸 들어섰을 때는 사가 많이 위험해지는데요. 아니면 지금 면포를 취하고 그 이유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가 가장 좀 유리할지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네, 한 칸 들어섰습니다. 네, 박현 선수가 먼저 한 칸 들어서서 더 적극적으로 공세를 취했죠. 계속 이득을 볼 수 있음에도 더 큰 이득을 위해 먼저 움직여서 계속 수를 강요하죠. 상대방에게 수비의 수를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앞의 이득을 놓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졸도 일단 바로 취하지 않았고 포도 바로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수를 좀 도모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정희 선수가 앞에 나가서 바닥장으로 포장을 쳤는데요. 박현 선수는 한 수밖에 없죠. 수비하기 위해서는 살을 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쵸. 지금 타장을 쳤는데요. 사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로 받았을 때 포가 살을 취할 수는 있지만 차가 초살을 먹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사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안정적으로 포로 받아서 저 떠있는 초포를 무용으로 만들었죠. 네, 오히려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진짜 초의 입장에서도 손쓸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포가 덩그러니 남아있어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죠. 네, 한에서 포로 대응한 게 참 야속하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공격을 해보려고 포를 넘긴 것인데 포로 대응을 하다 보니 포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네요. 네, 초에포는 귀환을 했고요. 박현 선수에게 순서가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한에서 포다리를 한 개를 없애면서 차가 초살을 먹고 들어가는, 취하고 들어가는 그 수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박현 선수 말을 첫 번째 앞으로 초읽기입니다. 할지 하나, 뒤로 보낼지 둘, 그 수를 생각할 셋, 것 같습니다. 넷, 만약에 다섯, 말을 여섯, 뒤로 보내면은 일곱, 저 여덟, 하포에 아홉, 의해서 차도 걸고 열. 차가 첫 살을 번째 먹고 초읽기 들어가는 것도 지났습니다. 걸기 때문에 양수가 걸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마가 앞으로 뜨게 되면은 수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포를 먹고 들어가면서 수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뜨는 것이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네, 마에 대한 손을 좀 갔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떴습니다. 네, 뒤로 뜨지 않고 앞으로 떴네요. 이렇게 되면 초가 수비하기 위해서는 뒤로 3선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의 길에 의해서 차가 포를 먹고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정희 선수의 선의가 다시 왔는데요. 차로 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역시나 꽤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수비를 하려면은 포를 먹고 죽어야 되는 그 차이기 때문에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들 것 같은데요. 초에 이정희 선수가 지금 고민을 좀 깊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차로 포를 취하고 또 차를 내어주게 된다면 그 이후에 이정희 선수에게 좀 최선의 전략은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든 양포를 활용해서 수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무슨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긴 합니다. 점수 차이가 지금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37.5 대 28이고요. 9.5점 차이가 나죠. 차를 한 칸 쓸어줬어요. 그렇죠? 네, 지금 하포에 의해서 차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한 칸 옆으로 피해줬고요. 이정희 선수도 조를 피해줬는데 독졸이기 때문에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중앙조를 앞으로 밀면서 상에 의해서 이제 조를 걸었을 때 졸이 또 앞으로 진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더 독졸이 되거든요. 합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고요. 일단 이정희 선수에게 뭔가 대응을 해라 라는 좀 그런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네, 먼저 박현 선수는 천천히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궁성을 먼저 안쪽으로 넣었죠. 천천히 공략하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궁을 내리면서 마가 면포를 취했을 때 살을 더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지금 전개화되면서 점수 차이가 더 벌어졌어요. 32.5 대 18이었는데 초에 이정희 선수가 궁을 내리지 않고 다른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더 유리했을까요? 네, 확실히 궁을 내리면서 더 불리해지긴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정현 선수가 마땅히 둘 만한 수가 있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초 입장에서는 포, 그리고 4개의 졸을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졸 4개로는 이제 공격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정희 선수가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심정은. 이 초반에 이 좌진 쪽에서의 그 수비를 조금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지금쯤 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마가 다 포에 의해서 교환되면서 적극적인 공세도 한번 못 취해보고 이렇게 당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네, 독졸 역시 빼앗기면서 현재 32.5 대 16인데 초에 이정희 선수가 그래도 프로인 박효은 선수 상대로 굉장히 끝까지 열심히 힘을 내주고 있어요. 네, 초반 포진까지는 이정희 선수가 밀리지 않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은데요. 이후 공격 수순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서 이런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네요. 박현 선수가 아까 독조를 결국 취하고 이제 마의 활로를 확보했죠. 역시 마가 앞으로 뜨면서 외통을 위협합니다. 네. 지금 마가 앞으로 뜨면서 외통을 위협했을 때 초에서는 포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도 한 개 더 올라오면서 공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궁을 틀었기 때문에 마장에 의해서 선수기 때문에 포로 외통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차로 살을 취하면서 들어가면 외통이 되겠습니다. 경기 종료됐습니다. 한해 박현 선수가 94수 끝에 완승하며 가장 먼저 8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정희 선수의 경우 6회와 7회에서 16강, 8회에서 8강까지 진출했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는 그 이상을 목표로 하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지난 대회 3번 연속 3위라는 성적을 거둔 박현 선수를 상대하는 것이 이정희 선수 입장에서는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차분하게 경기를 진행했고 박현 선수의 경우 우승을 위한 첫 도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 첫 대국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박혜연 선수. 오늘 경기에서 승부처가 되었던 것은 어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경기의 승부처는 한해포가 초의 상과 양말을 교환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박현 선수가 몰아치는 공격으로 외통을 이끌어내었는데요. 초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는지 장기판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초에 이정희 선수가 여기서 포를 우변 3줄로 넘어갔는데요. 이러니까 박현 선수가 차를 사선으로 진출시켰었습니다. 이러면서 초의 공격이 한해 공격이 시작되었었는데요. 포를 먼저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조를 당기면서 차가 사선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 양득을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포가 귀포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 양득을 노릴 수 있는데요. 양득을 피하겠다고 병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포가 앞장에 의해서 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에서는 양득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포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살을 들어서 수비를 한다면 차가 한 칸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차가 한 칸 들어섰을 때 만약에 마가 앞으로 나가서 또 수비를 하려고 한다면 차가 앞으로 나가서 산의 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가 수비를 하기 위해 기포를 넘어간다면 이때 중앙교를 밀어서 초에서 먼저 면을 공략할 수 있습니다. 대응을 하지 않고 포가 만약에 넘어가게 된다면 초에서 졸로 병을 취한 뒤에 이쪽 병으로 취하게 되면 이쪽 상이 병을 취하게 되면서 손해가 발생하고요. 만약에 좌병 쪽 병으로 취하게 된다면 초가 조를 진격시키면서 좌진을 더 공격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올라가면은 상이 죽기 때문에 상을 피하게 되면 마를 위협하게 되고 마가 뒤로 빠지거나 옆으로 빠지게 된다면 마가 또 앞으로 뛰어나가면서 상을 위협하고
이 면주를 계속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튜에서 기분 좋게 면을 공략하면서 공세를 이어갈 수 있었을 것 같은 아쉬운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첫 대국을 시작으로 과연 누가 8강에 진출할지, 그리고 이번 대회 챔피언은 누가 차지할지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는 다음 16강 2경기 이은정 선수와 서문영 선수의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농삼 건강백화점배 9회 레이디 장기 챔피언십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